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고려대 웅동학원재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달 2일과 3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합의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견이 팽팽해 법사위 회의를 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양국이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베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며 우리 정부를 또 비난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6,500여 명의 피해자를 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조업체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이 제대로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행복 수준은 향상됐지만 OECD 기준으로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살에서 17살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2013년 조사보다 상승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크게 낮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의료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업체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과 입시 관련 의혹, 또 논문 저자 등재를 비롯해서 가족의 재산과 투자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전격적이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오늘 오전부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행정실,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단국대 교무처 연구팀과 장영표 의대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시, 장학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후보자 딸 조모 씨는 고교 시절 인턴과 여러 과외 활동을 바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는데요.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가족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해 나섰죠? 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업체 코링크 PE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사무실 등에도 수사 인력을 보냈습니다. 가족 재산과 투자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여 원을 투자한 펀드의 실제 운영자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라는 의혹과 조 후보자와 펀드의 연관성 등을 검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코링크의 투자처로 추정되는 벤처기업 4곳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고소고발 사건이 집중됐던 부서는 형사 1부인데 검찰이 특별수사부서를 투입한 것은 밀도 높은 수사로 빠르게 국민적 의혹을 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는 친인척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주로 잡힌 상황이지만 조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문 준비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청와대와 여당 원내 지도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증인 범위와 지금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압수수색 등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간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법정 기한을 넘겼다. 자, 여당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반발했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오늘 오전 법사위 간사회동 이후로 다시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다시 협상하자는 요구도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넘기는 여야 간사 간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인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 편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오죽 자신 없으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모두 합의를 번복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면서 조국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이기도 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간사 합의를 번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인사청문회법을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조금 전부터 만나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선 조 후보자 일가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를지 말지를 두고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부터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검찰 일을 할 뿐이라면서 당에서 수사에 대해 말할 부분은 없다면서 중립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면 검찰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했던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기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일본 정부가 더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지소미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오히려 절실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6,500여 명의 피해자, 1,4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참사. 8년 만에 제조 판매기업 관계자들과 전현직 관료들을 상대로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와 있던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차유정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지금 한참 청문회가 진행 중일 텐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밝혀진 게 2011년입니다. 자, 그런데 청문회가 왜 지금에야 열리는 겁니까? 네, 오늘 청문회는 무려 참사가 터진 지 8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사실 여러 가지인데요. 그 일부 성분의 유해성이 뒤늦게 규명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CMIT, MIT라는 성분입니다. 유해성이 뒤늦게 입증된 만큼 이를 원료로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기업인 SK와 애경의 과실도 최근에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도 국회 국정조사가 한 차례 있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SK와 애경 전현직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조 판매 과정에서 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안 했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정부 책임을 묻습니다. 유해물질 관리를 맡는 부서가 환경부인데요. 어찌해서 이 CMIT, MIT에는 유해성 심사를 안 해왔던 건지,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이들 기업을 허위 광고로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지체해 공소시효를 넘기게 된 경위가 뭔지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네, 오늘 청문회 핵심은 SK와 애경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텐데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먼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요. 10시 넘어서까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피해자 중에서는 산수 호흡기를 착용하고 들것에 실려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의 책임을 낱낱이 밝히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일부 유착까지 있었던 정부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SK케미컬과 애경 등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SK케미컬 1994년 당시 유공은 문제가 된 살균제 원료들을 처음 개발한 공급업체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SK케미칼 과실은 일부 드러나긴 했습니다. 유해성 실험을 의뢰해놓고도 결과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뒤늦게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팔았던 겁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당시 제품 개발에 참여했던 유공 관계자들과 SK케미칼 간부들이 출석했고요. 유해성 심사를 실제 했었던 서울대학교 연구팀 교수도 나와서 현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성 심사를 부실하게 했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추궁이 지금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K 전직 직원이 비공개로 참석을 했는데요. SK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1994년 이전부터 사용해왔다는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기업 SK와 판매기업 애경이 검찰 조사가 들어오자 책임을 회피하려고 입을 맞췄다는 기업의 내부 회의록도 잠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 무대를 통해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라고 또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 정부와 또 언론의 한국 비판 여론전이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아베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아서 지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약속을 준수하라 또 한 번 촉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도 선언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국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国と国との信頼関係が残念ながら損なわれる、信頼関係を損なうような状況、対応が続いています。まずは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求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아베 총리는 다만 G7 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도 이 비슷한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단 1분 반짜리 회견에서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는 말을 3번이나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낙인 찍으면서 국제 여론전을 펼친 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한국 때리기에 집중해온 행태를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는 또 일본 보수 우익 신문들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었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4일 G7 정상회의 첫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의 태도가 좀 심하다, 또 현명하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깔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다는 겁니다. 극우신문 산케이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면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자 아베 총리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신문은 같은 날 G7 정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산케이와 마이니치 등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보다 미국 쪽이 더 곤란해하고 있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희준 기자. 그런데 뭐 이 같은 일본 보도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산케이와 요미우리 보도는 일본 정부의 한국 때리기 일환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와 우익 성향인 두 매체만 이런 기사를 실었을 뿐 다른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 언론이 사실을 상당 부분 왜곡했거나 의도적인 오보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달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 당시 관련 소재가 북한으로 밀반출됐을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썼는데요. 일본 정부가 오보라고 일축한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일본 정부가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해 언론 플레이를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미국산 옥수수 대량 구매에 나섰던 일본 정부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무엇보다 대미 설득전에 주력하며 우군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가 오늘 남측 매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남측의 인터넷 매체인 민중의 소리가 지난 23일 게재한 지소미아 종료,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라는 제목의 사설 전문을 별도 분석 없이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지만 북한 당국이나 매체는 아직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지소미아를 친일 역적들과 재침열에 들뜬 일본 반동들의 공모 결탁으로 세상에 삐져나온 매국 협정이라면서 폐기를 주장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을 치켜세웠습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재촉하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동시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희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이란과 북한을 동시에 거론했습니다. 이란이 비핵화를 할 경우 다시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입니다. Iran has great potential. You know who else has great potential? North Korea. Kim Jong-un. 그러면서 북한이 기회를 망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don't think North Korea wants to blow it. Because if they blow it, it won't be good. 북한을 치켜 세우면서 조속히 협상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잠재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잠재력의 근거로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꼽았습니다. You're in between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People want to get to South Korea. They want to go through. So railroads and everything else. So many things want to happen there. 북미 간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철로 구축 사업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이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아직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유화 메시지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많은 유명 연예인을 배출해서 잘 알려진 서울의 한 실용음악학교가 학생들을 학원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을 정해놓고 학교 근처 사설학원에 수강료만 내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과거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춤과 노래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실제 모델은 지난 2006년 문을 연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입니다. 지코 등 유명 연예인을 배출해 가수 지망생들에게 인기가 높고 학비도 비쌉니다. 일단 거기 등록금이 비싸요. 실용음악고등학교 중에서는 조금 잘하는 애들이 일단 가고요. 수준이 좀 높아야죠. 1년 수업료가 1,000만 원인 이곳에선 어떤 수업이 이뤄질까? 학교 측이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입니다. 매 학기 전체 수업 5분의 1은 전공별 실습 과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 과목 수업은 학교가 아닌 근처 음악학원에서 진행됩니다. 학원 입구에는 이렇게 학교 학생들의 연습 시간까지 공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목 이수를 인정받기 위해선 수업료 외에 100만 원이 넘는 추가 수강료를 학원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원은 연습실만 제공할 뿐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은 개인 연습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학원에 채용된 강사도 없습니다. 정규 과목을 교사 없이 학생 자율에 맡기는 건 교육부가 정한 운영 규정 위반입니다. 또 외부 수업을 하더라도 비용 부담은 학교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과정 자체를
편성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지만요. 편성된 교육 과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요. 학생들에게 사용료를 다시 수강료를 그 학원에 내라고 한다라든지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죠. 하지만 학교 측은 수업료 고지서를 보내면서 학원에도 돈을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학원이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학교 측이 이 같은 사설 음악 학원에 필수 과목 교육을 맡긴 이유에 관심이 가는데요. YTN 취재 결과 학교 설립자의 가족과 친인척이 학원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실용음악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공 실습 과목을 외부 음악 학원에 맡긴 이유는 뭘까? 학원 등기부 등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열었을 당시 학원 대표는 정모 씨였습니다. 학교 설립자이자 현 교장의 제수입니다. 이후 2차례 바뀐 대표도 설립자의 며느리와 사돈이었습니다. 현재 학교 교감인 설립자의 아들은 학원 이사를 겸임하면서 두 곳에서 월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설립자의 가족 회사인 셈입니다. 덕분에 수업료만 수십만 원씩 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도 이 학원이 진행했고 학생증과 티셔츠 판매도 맡았습니다. 학교와 학원 간의 수상한 관계는 이미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냥 급식비 따로 내고 또 교육비 또 내고 또 연습실 내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는 잘 모르니까 연습실 말고 다른 부분들도 그런 게 좀 많았어가지고 학교 측은 학원과의 특수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운영하는데 힘들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맡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막 그런 우리가 막 술창술 이렇게 막 내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법률 전문가들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이 수업료를 가지고 지금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의심되는 사안이고 결국 교감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 일가 친척들이 결국 대표이사들을 쭉 최근 경찰은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재판에 윤중천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과거 김 전 차관에게 1억 3천여만 원어치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이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접대 등에 대한 신문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휴 첫날부터 사흘 동안 면제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도 시일을 앞당겨서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명절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연휴 나흘 가운데 마지막 날인 일요일을 뺀 사흘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역귀성이나 역귀경 때 KTX를 타면 요금을 30에서 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도 더 빨리 나올 계획입니다. 원래 시한이 9월 말까지였던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까지로 앞당겨 470만 가구에 모두 5조 원가량 지급됩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추석 자금으로 모두 96억 원의 정부 자금이 지원되고 공공기관의 하도급과 조달대금 등도 추석 전에 조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결제 대금도 최대 5일 조기에 지급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재난 피해를 겪은 지역 관련 추경 예산을 9월 안에 최대 80%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지역 상품권을 추석 기간에 1조 1천억 원어치 판매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 확대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으로 지역 관광 여건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평균 행복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아동 종합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9살에서 17살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2013년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 7.6점보다는 1점이나 낮아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행복도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낮았고 가구 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빈곤 가정 아동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는 4.78점에 불과해서 비빈곤 가정 아동 6.58점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였고 미래 안정성 만족도 점수도 5점대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오르면 어김없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 궁금한 이유인데요. 어제 조 후보자 측에서 정의당을 찾아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그 결론은 청문회 후로 미뤄졌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어제 정의당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 의장님도 거기 계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특정 후보 의혹에 대해서 따로 소명을 듣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 조국 후보자에게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조국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국민적인 찬반의 여론이 굉장히 뜨겁고, 예. 또 지금 언론에서 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보도와 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그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도 그 중에는 많고요. 예. 또 저희가 무엇보다 이제 국회 법사위 위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문위원이 정의당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예. 정의당이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인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이나 판단이 비교적 뭐 정확했다. 그렇죠. 국민들이 신뢰한다.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별칭까지 생겼고 정의당의 입장을 묻는 그런 그 의견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좀 한번 인사청문 준비단하고 만나서 지금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어제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적중률이 거의 100%라 그래서 더 이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굉장히 관심 집중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네네. 어제 한 1시간 45분 정도 간이 청문회를 진행하셨습니다. 네네. 딸 특혜 문제, 뭐 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 뭐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갈래 의혹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들으셨을 텐데 네. 다 듣고 나서 여전히 의문점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 어제가 이제 청문회 자리는 아니었고, 네. 또 저희가 청문위원들처럼 뭐 자료 요청권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요. 예. 뭐 그 한계를 감안하고 봤을 때 지금 그 딸과 관련된 의혹 중에 예. 논문 제일 저자로 참여했던 그 경력이 고려대 입시에 어느 정도 활용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그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라는 점을 저희가 어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객관적으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당시에 입시 기록들이 다 폐기됐다고 하고 그 논문을 제출하거나 혹은 그 논문 작성에 제1자적으로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면접 과정에서 어떤 뭐 대화가 오가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려대가 어느 정도 이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그게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조국 후보자 측의 주장이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기소개서에 논문은 이 논문의 저자로 올랐다. 제일 저자는 아니지만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이전에 고대 입시의 1차 전형인 생활기록부에는 논문을 작성했거나 논문의 제일 저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주 동안 단국대에서 했던 각종 실험의 내용들은 열거가 돼 있어요. 생활기록부 상에. 어제 이제 가져온 자료로 봤을 때. 그런데 당시에 고려대 입시 그 요강을 보면 학업 성적 이외의 그 첨부 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제출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소명을 저희가 요구했고
또 조국 후보자의 펀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의 해명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펀드 투자는 괜찮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투자를 했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올린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예. 점인데 최근에 제기되는 의혹, 그 펀드 조성 목적과 관련해서 예. 이게 이제 코스닥 우회 상장을 노려서 가치를 높이려고 한 거 아니냐, 내지는 뭐 서울시 등등의 공공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뭐 등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고 특히 딸 논문이 지금 제1저자로 등재된 부분이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게 이제 고려대 입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 지금 자료는 폐기됐고 고려대 측의 네.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좀 지켜보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야 되겠죠. 뭐 예.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좀 이례적이고 예.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예. 검찰이 기왕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만큼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보고 아무튼 끝까지 지켜보고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어제 바로 결론을 안 내리시고 청문회 이후로 지금 판단을 유보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검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워낙에 이제 찬반 의견이 뜨겁고 예. 뭐 청와대 맞불 청원까지 지금 그렇죠. 나타나고 지금 있는 팽팽하게 상황이지 올라와 있죠. 않습니까? 예.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원칙적으로 보더라도 법이 정해놓은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었고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9월 2일, 3일 이틀 열기로 저희가 그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잠정 합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까지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의당에서는 이제 선거제 개편이 수건 사업이잖아요. 네. 이 개편을 이루려면 여당의 공조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좀 유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뭐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뭐 부당 거래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선거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당시에 국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일으키면서 무책임하게 임했던 자유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이 공직 후보자의 검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 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때문에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서 정의당이 눈치를 보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20, 30대 청년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입니다. 학생들 지금 촛불 집회도 진행 중이고요. 네. 서울대는 총학 차원의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반응들도 정의당 앞으로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엄중하게 지켜보고 지금, 계시고. 네, 우리 사회의 이 청년들의 이 사안을 접하면서 느끼는 박탈감과 또 혹은 분노, 뭐 저는 충분히 정당한 그런 분노고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말들이나 또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이 다른 특권 엘리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데 대해서 느끼는 일종의 이제 배신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 또한 국민 여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조국 후보자의 과거에 일어난 삶이 정말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 수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그런 도덕성과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청문회 보고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청문회 일정이 어제 합의되는가 했는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오늘 예. 아침에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형식 논리상으로는 9월 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그때까지 청문회가 마쳐지지 않았을 때 예. 추가 요구서를 보내야만 9월 3일 날 청문회가 가능한 건데 때문에 이거는 뭐 법과 충돌한다 이런 의견 하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렵게 예. 진통 끝에. 네. 그런 점을 좀 여당이 폭넓게 존중하고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니까 바람입니다. 번복하지 말고 그냥 2, 3일에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정의당에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법사위인데 법사위에서 법을 어긴 결정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법상에 예.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고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상에 한 내용들은 무슨 강행법규나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15일이 넘어서 청문회를 열었던 전례가 없지는 않거든요. 예.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틀 청문회라는 게 장관 후보자에게 좀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런 전례들이 별로 없는 건 맞고 총리 후보의 경우에 이틀 청문회를 했던 게 맞는데 네. 지금 워낙에 뭐 국민적인 의혹도 커져 있고 예. 또 논란도 뜨겁고 네. 무엇보다 조국 후보자가 수용할 수 예.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뭐 그런 당사자의 의사나 예. 또 국회에서 합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청문회를 예정했던 대로 예. 이틀 개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여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치다. 최선의 태도 아니냐 예.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인 채택 문제도 난항일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네. 지금 한국당은 의혹에 이름 올린 대학 관계자들 뭐 가족까지 죄다 부르자 지금 80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뭐 네. 사흘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증인 네. 채택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증인 채택은 철저히 여야 간의 합의입니다. 예.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그 증인은 부를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그거는 절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틀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예. 80명이나 되는 증인들을 신문할 시간은 없어요. 네. 게다가 보통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후보자에게 묻기 바쁘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불러놓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때문에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예. 자유한국당도 이 국민들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보여주기식으로 내지는 의혹을 증폭시킬 용도로 그렇게 증인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여야가 합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법사위 간사들이 다시 한번 회동을 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김도읍 한국당 간사 끝나고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의원실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관련된 중요 증인들을 리스트업해서 송기현 간사께 제안을 드렸죠. 제안을 드렸는데 가족들은 일치 안 되고 나머지도 대부분 받을 수 없다. 2명 정도는 받겠다. 그래서 그 2명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 뭐 교수라는 분들 한 2분 그 외에는 못 받겠다 라고 하고 일어선 겁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간사간 합의한 데 대해서는 번복할 이유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번복할 또 다시 협상할 생각도 없습니다. 없고 증인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80명이 넘는 증인에 대해서 명단을 드렸습니다. 협의해보고 받을 수 있는 증인에 대해서 오후에 답을 달라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오후에 다시 보자고 헤어졌는데
헤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송기영 간사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명 정도밖에 못 받겠다 명단을 보고, 가족은 일체 못 받는다, 2명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그 2명은 교수 정도, 이렇게 답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교수가 그 입시 관련한, 딸 입시 관련한 교수들인가요? 어느 관련된 교수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상 전체 회의는 좀 어려운 분위기라고 뭐 저희들은 정인 협상만 되면 전체 회의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민주당 송기영 간사의 오늘 협상에 임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민주당에서 정인 채택을 빌미로 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사실. 오늘 만약에 전체 회의 안 열면은 5일 내로 그 증인 참고인 통달해야 되는데 그걸 노리는 것일 수도 있겠죠, 민주당에서. 네. 그래서 진지하게 당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명단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달라고 했고 3시 반경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언제든 연락하면 만나겠다, 그렇게 답을 했죠. 다시 증인 참고인 채택 때문에 회의 전체 그 청문회 일정 전체가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요. 글쎄, 이게 정인 참고 아시다시피 지금 의혹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제도. 네. 청문회 일정 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오전에 법사위 간사들 회동이 또 한 번 있었는데요. 지금 김도읍 한국당 간사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일정 증인 채택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여전히 산 넘어 산인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당 지도부가 이 법사위 간사 회동 뒤에 청문회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얘기를 한 만큼 여당 입장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은 또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 제기된 곳곳마다 오늘 아침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조국 후보자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해명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잠시 뒤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 행간들 좀 읽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